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형태내과 원장 오형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수면제와 안정제, 항우울제 같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어떤 편견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제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은 첫 번째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 미국 성인 인구의 한 적어도 한 7%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에 최소 약 17% 이상의 성인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같은 경우는 미국 성인의 약 30%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특히 만성 불면증을 겪는 사람은 약 1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 장애를 보면은 미국에서 약 성인이 약 19% 정도 불안 장애를 경험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약 한 50%가 불안 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과 영역의 3대 질환이라면 이 우울증, 불면증, 불안 장애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자살입니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이 우울증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약 정상 우울증이 없는 분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자살률이 이제 월등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 참 별게 아닌데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어줍잖은 그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도 병원을 잘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남자나 우리나라 남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의 여자분들은 이제 어떤 우울증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대부분 바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게 되는데, 상당수의 남자들은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만 잘 먹어도 거의 자살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안 드시게 되면 우울증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제 자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을 안 먹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도 약을 잘 먹고 있는 분들은 자살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뭐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약을 끊는다든지, 뭐 물론 이제 아주 우울증도 아주 고도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뇌에 전기 자극을 주는 뭐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우울증이 약물 치료로 아주 그런 위험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만 잘 먹어도 이제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특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에 대한 너무 지나친, 특히 정신과적인 약물들, 뭐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라든지 항불안제, 항,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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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정제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 수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그런 걱정 때문에 약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또 속설에 의하면 뭐 이런 약들을 오래 먹으면 뭐 치매가 걸린다든지 뭐 바보가 된다든지 하여간 뭐 무슨 뭐 어떤 분들은 뭐 암에 걸린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약을 끊는 경우도 꽤 많이 봤고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고. 네. 저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뭐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업체에 가서 정비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저는 무조건 하거든요. 뭐 부품을 갈아라, 뭐 교체를 해라, 다 그대로 합니다. 저는 뭐 그분이 설령 제 뒤통수를 친다고 해도 저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일단 전문가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분 말씀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또 그분 말씀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설령 뭐 뒤통수를 친다고 해도 뭐 부품을 교체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유독 이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지나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수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약보다는 이제 수면제나 이제 이런 일반 안정제 같은 걸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처방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환자분들이 너무 지나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뭐 중독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계속 드셔도 됩니다. 또 중독되면 또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중독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 네. 우리 이런 정신과 약물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의존성입니다. 약물 의존성. 그리고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흔한 부작용이죠. 약물 의존성이라는 거는 이 약물이 없으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수면 불면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죠. 비유를 들자면 남녀 뭐 사이라 뭐 애인이다. 근데 뭐 헤어졌다. 힘들죠. 예.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헤어졌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간의 의존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힘들죠, 많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약물 의존성에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내성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내성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먹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하나로는 조절이 안 되고 두 알을 먹어야 되고, 뭐 심하면 세 알까지 먹어야 되고, 이런 식의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뭐 기타 뭐 졸린다든지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뭐 또 소위 말해서 약물 효과가 사라지면서 불면증이 약화될 수 있는 이런 반동 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뭐 수면 중에 뭐 무슨 몽유병 환자처럼 이렇게 잠꼬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뭐 또 구강건조, 변비, 뭐 졸림 현상 이런 것들도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가끔 뭐 저도 드물지 않게 저도 사실은 그 수면제를 자주 복용하는 편인데요. 꽤 자주 먹는 편입니다. 예. 저도 불면증이 몇 년 전부터 와가지고 예. 예, 꽤 자주 먹는 편입니다. 예. 근데 수면제 먹으면서 한 번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 그런 거 전혀 걱정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뭐 혹시 뭐 의존성이 생길까, 뭐 내성이 생길까, 뭐 어떤 뭐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까? 전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사실 옛날에 제가 아주 몇십 년 전에 나온 약들은 사실 부작용이 좀 많았어요. 네. 오래 먹으면 정말 좀 문제가 있었던 약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정신과 약물들은 뭐 어떤 약물이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 같고 평생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수면제 반알을 먹는 분도 계시고요. 뭐 글쎄 반알 먹으면 효과 있을까요? 저는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게 뭐 안정제든 항우울제든. 그래서 제가 수면제를 먹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수면제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를 안 먹고 날을 샜다. 뭐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다음 날 진료하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예. 안 생길 수가 없죠. 맨정 뭐 잠을 안 자고 그 다음 날 모르죠. 20대나 이제 뭐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뭐 날 새는 건 일도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실 날 새는 게 거의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매일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나를 센 상태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제가 내시경을 하다가 뭐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오진할 수도 있고요. 뭐 초음파라든지 어떤 검사 환자 진료할 때 제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을 못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꼭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일을 뭐 안 하는 분이다. 좀 뭐 속된 말로 백수죠. 예. 백수 같으면은 뭐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백수라면은. 예. 뭐 어차피 잠은 보충하게 돼 있으니까 만약 날 새면 그 다음 날 또 낮에 자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만약에 날을 새게 되면 그 다음 날 가서
직장에서 아마 꾸벅꾸벅 졸게 될 거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다. 그러면 과연 상사분이나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그런 직원들을? 전 속된 말로 좀 잘릴 겁니다. 아마 뭐 계속 한두 달 뭐 계속 그렇게 해보시면은 뭐 안 잘릴 수가 없겠죠. 뭐 그러면은 이제 잠이 더 안 옵니다. 이제 만약에 직장에서 만약에 뭐 해고를 당한다면은 잠이 더 안 올 겁니다. 이제. 예. 그래도 수면제가 안 좋으니까 난 안 먹어야 되겠다. 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성적이 뭐 아마 어, 완전 뭐 추락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수면제나 이런 정신과 약물들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삶의 질을 생각을 첫 번째는 삶의 질 때문에라도 꼭 약을 드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낮 시간 동안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은 아주 경미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혹시 술 담배 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남자분들 같으면. 네. 술 담배 하십니까? 네. 꼭 물어봅니다 제가. 뭐 대개 둘 중에 하나는 하십니다. 대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다 한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든지 이제 하신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물어보죠. 네. 술 담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다 알고 계세요. 네. 혹시 수면제나 정신과 약물이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저는 뭐 아무리 약전을 찾아보고 뭘 뒤져봐도 이런 약물들이 암을 일으킨다는 발암 물질이라는 그런 부작용에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술, 담배는 뭐 술 같은 경우는요, 뭐 대표적으로 간암부터 시작해서 식도암, 인후두암, 뭐 대장암 등 여러 가지 암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담배는 뭐 폐암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암이 다 담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무서운 술, 담배는 하시면서 아니 암도 안 일으키는 왜 수면제를 안 드시는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죠. 예를 들면은 뭐 굽거나 탄 음식물 같은 거 안 드십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음식에는요 발암 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굽거나 탄 음식물에는. 그다음에 짠 음식들, 방부제를 이용한 음식들 이런 거 되게 뭐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김치도 잘 먹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짜죠. 예,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무슨 뭐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김치도 발암물질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통조림류 같은 거 이런 거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버섯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위암의 위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아무 꺼리낌 없이 잘 드시거든요. 되게 음식 뭐 삼겹살 잘 구워서 드시고요. 발암물질입니다. 뭐 붉은 고기 있죠?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 발암물질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가공육, 소세지라든지 뭐 염장식품, 뭐 소금에 절인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다 발암물질이거든요. 예, 저희가 그거 먹을 때 뭐 그런 음식 먹을 때 뭐 걱정을 이렇게 합니까? 응? 맛있게 잘 먹죠. 예. 삼겹살 같은 거 잘 먹습니다. 맛있게. 예. 그 삼겹살 먹으면서 뭐 걱정하시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건강에 뭐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이게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신 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수면제나 정신과 약물보다 뭐 훨씬 위험하죠. 인공 감미료 같은 것도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수면제하고 안정제나 이런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직장인, 학생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약물을 복용하지 않게 되면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도 많고요. 결국은 이제 실업자가 될 수가 있죠. 실업자가 되면 더 이제 정신 불면증을 비롯해서 뭐 불안장애, 우울증 뭐 더 심해지겠죠. 더. 네. 그래서 계속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수면제를 비롯한 이런 정신과 약물들에 대해서 너무 약간의 뭐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지나치게 걱정한다든지 다른 사람 전문가도 아닌 특히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막 그냥 여과 없이 듣고 함부로 약을 중단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위가 안 좋으면 당연히 위장약을 먹어야 되죠. 위장약을 먹어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 됩니다. 감기약을. 네, 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당연히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요. 자, 불면증이 있습니다. 네, 수면제 먹어야 됩니다. 네. 자, 우울증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울증약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항불안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항상 어떤 약을 쓸 때는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약간의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부작용과도 얻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드시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삶의 질이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에 대한 좀 잘못된 편견들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약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기약 먹을 때 뭐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장약 드시면서 무슨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거의. 이제
이런 약들이 안 좋다는 그런 편견으로 약을 일부러 안 먹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지금 이렇게 쉽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뭐 조상님들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분들은 이제 이런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이런 약들이 없어서 그 위용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좋은 쉽게 아주 해결할 수 알포틴 처방 안 되나요? 네, 앞으로는 좀 아예 안 돼요? 네, 알포틴? 앞으로 안 되네 앞으로. 선생님 이거 알포틴 처방이 계속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요즘 안 그 돼가지고 다른 거좀 알포틴 뺀 거를. 하여간 앞으로 이런 약들에 대한 좀 편견은 이제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제가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 뭐 말미에 좀 뭐 잡음이 있었던 건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